먼저 대표적이라기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게 이 폴라리미터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 이거는 광학 순도를 측정해주는 기계야. 간단해. 이 폴라리미터는 일단 빛이 있으면 이제 빛은 거의 그 나트륨을 사용해. 그래서 589 나노미터의 나트륨을 사용해. 이 숫자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분석기기 중에 AAICP의 경우 나트륨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빛이 589 나노미터야. 즉 여기서 뭐냐면 나트륨을 광원으로 사용하면 589 나노미터의 빛이 나오는 거고 AA나 ICP를 사용할 때는 589 나노미터의 빛을 조여주게 되면 나트륨이 소듐이 NA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야. 아무튼 그 에너지 차이가 589 나노미터다. 나트륨에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아무튼 빛은 막 모든 방향으로 나갈 텐데 우리 편광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 편광판은 여기 보면 알듯이 이렇게 선이 쭉 그어져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빛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빛만 투과시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다른 방향의 빛은 다 차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빛을 조여주게 되면 이게 편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샘플을 통과하게 되면서 샘플이 광학 이성질체, 광학 활성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요 편광이 옆으로 휜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회전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올 때는 어떤 방향이 위아래가 아니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야. 어넬라이저로는 돼 있지만 똑같이 그 편광자 또는 뭐 편광판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 빛이 제일 많이 투과되게 요걸 돌려주는 거야. 그지? 이 상태를 이렇게 조금씩 돌려주다 보면은 이 각도하고 맞는 곳에서 빛이 확 나올 거라고. 그지? 그거를 측정하면 원래 들어간 각하고 나온 요 각도를 측정해 줄 수 있게 돼. 그지? 처음에는 이 각도하고 이 각도 차이를 측정해 주면은 요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회전각이라고 하고 요걸 측정해 주는 게 폴라리미터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회전각을 측정해 주면 당연히 요게 이제 회전각이야. 그러니까 변형한 각도인데 이건 당연히 이 시료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여기에 비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걸 나눠주게 되면 회전도라고 하는 고유의 값이 나와. 이 회전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L-알라닌의 회전도는 몇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은 다 알려져 있는 물질이 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내가 측정한 물질의 순도 같은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보통 이 폴라리미터를 사용했을 때는 EE라고 하는 걸로 주로 표현을 해줘. 영어로 인엔티오머릭 익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하자고 내가 L-알라닌을 합성했어. 내 나름대로 합성을 했는데 얘가 진짜 옵티칼리 퓨어 광학 순도가 높은 물질인지 아니면 DL, 라세믹인지 뭐 이런 걸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폴라리미터로 측정했더니 회전도가 플러스 9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하자고.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순수한 L-알라닌의 알파 값은 플러스 10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EE는 10분의 9 해서 90%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러면 이 EE가 순도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순도지만 약간 의미가 달라져. 왜냐면은 예를 들어 L-알라닌이 95%가 있으면 당연히 D-알라닌이 5% 존재할 거야. 근데 여기 존재하는 D-알라닌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응? 회전도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만큼 마이너스 5%가 서로 상쇄가 되고 결국 L-알라닌의 90%만이 회전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결국
이 2가 90%라는 거는 L 아이소머가 90% 익세스로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도라고 표현을 안 해주고 그냥 폴라리미터에서 측정되는 값을 그대로 원래 알고 있는 값, 순수한 값분에 내가 측정한 값을 하고 걔를 22라는 표현을 해준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22가 99%라면 실제는 어떻다라는 얘기야. L 아이소모가 99.5가 있고 D 아이소모가 0.5% 포함되어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아무튼 결론적으로 평광계는 평광 회전각을 이용해 가지고 광학 순도를 측정하는 뭐 거의 이제 도구야. 근데 요 폴라리미터하고 유사한 분석 기기들이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려고 그래. 먼저 첫 번째는 ORD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 우리말로는 광회전 분산도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는데 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아까 폴라리미터는 589 나노미터의 빛을 사용을 했어. 그지?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얘는 빛을 589 나노미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장을 쭉 바꿔가면서 알파 값을 측정해 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파장 쭉 바꿔가면서 알파 값을 측정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폴라리미터하고 유사한 값을 같은 거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요 ORD에서는 이 커튼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특정 파장에서 회전각이 급격하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물질 고유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물질들을 분석하는데 특성 연구를 하고 그렇다라는 얘기야.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더 중요한 분석 기기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CD라고 하는 분석 기계가 있어. CD는 Circular Dichroism이라고 하는 원형 이색성 분석법인데 얘는 지금 내가 오른쪽 위에 아까 폴라리미터를 그렸지만 얘는 뭘 보는 거였어? 평광을 만들어서 얘가 얼마나 회전되는지 보는 거였어. 근데 비슷한 구조야. 이제 그림이 좀 다르긴 하지만 평광계를 이용하고 막 해서 3D에서는 빛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회전하는 빛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빛하고 왼쪽으로 회전하는 빛 두 개를 만들어.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쏘아줘서 왼쪽으로 회전하는 빛하고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빛이 어느 정도 흡수가 어느 쪽이 얼마만큼 일어나서 나냐를 보는 게 CD라고 하는 분석 기계야. 그지? 그러니까 흡수되는 요거 두 개를 똑같이 조여줘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어느 쪽이 흡수가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빛을 두 개를 쪼여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는 결국 어떤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어? 지금 이걸 보면 딱 느낌이 오겠지만 어떤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헬릭스 구조야. 나선형 구조. 그치? 나선형 구조가 오른쪽으로 돌았는지 왼쪽으로 돌았는지 나선형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지? 그거는 오른쪽으로 도는 빛하고 왼쪽으로 도는 빛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DNA, RNA의 이중 나선 구조, 유전자에 이것도 나선이 두 개가 꼬여 있다는 뜻이야. 이 이중 나선 구조도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성을 뭘로 이 CD라고 하는 분석 기계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 가장 대표적인 이그샘플 하나만 들면 단백질의 CD는 이것처럼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색이야? 요런 CD 패턴을 보이고 베타면은 요 빨간색 같은 패턴. 랜덤 포일일 때도 요런 초록색 어떤 패턴을 나타낸다. 이게 일반적인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의 구조에서 CD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을 해서 CD가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논문에서 내가 가져온 건데 뭐라고 MVP 뭐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 얘네들을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트리톤 X 이것도 유명한 계면활성제고 DM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었지만 말토스면은 당이니까 친수성 물질이고 거기 도데실기가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계면활성제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뭐 여담으로 얘기하면 디말토스니까 뭐야? 얘는 천연에 존재하는 아이소머야. 라고 그냥 이해하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류는 D하고 L에서 당류는 천연에 존재하는 건 디아이소모다. 일반적으로.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얘기? 결국 이 단백질을 이렇게 각각 세 종류의 계면활성제에 집어넣어 놓고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CD로 측정을 한 거야. 그지? 그리고 얘네들을 요즘은 이제 뭐 워낙 컴퓨터니 이런 게 발전해서 측정한 다음에 앞에 보여줬던 헬릭스 구조의 전형적인 CD 패턴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처럼 헬릭스, 쉬트 구조, 그 다음에 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펩타이드 구조에서 약간 이렇게 살짝 꺾여져 있는 구조를 얘기를 해. 그 다음에 unordered면은 이제 규칙적이지 않은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CG를 이 그림을 이와 같이 정량적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이제 앞에 있는 전형적인 헬릭스 쉬트의 구조 CD 패턴에서부터 이걸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뭐야? 이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게 되면 3차 구조가 깨지게 돼 있다고. 그지? 3차 구조가 깨지게 되면은 규칙적인 구조, 즉 헬릭스나 시트나 이런 게 좀 깨지고 unordered가 좀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보라색을 보면 SDS를 사용했을 경우 보라색이 제일 크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SDS에서 제일 이 단백질의 고차 구조가 많이 깨졌다라는 걸 이렇게 CD를 측정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와 같은 연구를 할 때 우리가 CD를 사용해. 근데 왜 지금 이 세 기기를 묶어서 얘기를 했냐면은 CD하고 ORD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어. 깊은 관계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은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ORD 얘기할 때 커튼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ORD가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커튼 이펙트가 생기는 곳에서 CD 패턴이 나온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ORD하고 CD 패턴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CD 신호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ORD에서 값이 급격하게 기울기가 크게 변화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ORD의 맥시멈 값이 갖는 파장이 CD의 맥시멈 값은 갖는 파장보다 뒤쪽에 나오면 장파장이면 포지티브 커튼 이펙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거꾸로 ORD가 앞쪽에서 나오면은 그러면은 네거티브 커튼 이펙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아무튼 CD하고 ORD는 커튼 이펙트가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좀 더 더 어드밴스된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은 광학 이성질체를 얘기했고 광학 이성질체의 광학 순도를 측정하는 게 폴라리미터고 얘는 편광을 사용하는 거야. 편광을 사용하고 단일 파장에서 하는데 ORD는 똑같아. 폴라리미터하고 똑같지만 파장을 쫙 바꿔가면서 측정을 해주는 거야. CD는 편광이 아니라 좌우 원형 편광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도는 빛하고 왼쪽으로 도는 빛으로 나눠 놓고 이 두 빛의 흑광도 차이를 측정해 주는 게 CD야. 금속 착물은 내가 잘 모르겠고 단백질이나 DNA의 2차 구조, 헬릭스, 쉬트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분석기기다. 그리고 CD하고 ORD 사이에는 아까 얘기한 커튼 이펙트로 어떤 관련성이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고. 그러면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광학 이성질체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만 합시다.